아. 네, 이제 개념을 배웠으니 실전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봅시다. 그럼 우리가 배운 이차 함수의 뜻과 함수값 계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 문제는 이제 함수값 조건 두 개를 이용해서 함수식의 미지수를 찾고 또 다른 미지수 값을 2차 방정식으로 풀어서 구하는 좀 복합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전 예제들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로 보니까 함수식에 미지수 a가 포함되어 있네. 먼저 f1이 f-1이 마이너스 4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로 a 값 구하기. 뭐 쓴다고? f-1이 마이너스 4. 그러면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f-1이라는 거는 a 곱하기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5. 너가 마이너스 4라고요. 그래서 a 빼기 6 더하기 5. 너가 마이너스 4가 돼. 그럼 계산을 해주면 a가 너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생각 하나. 문제에서 fx가 2차 함수라고 했어요. 2차 함수. 그럼 2차 함수가 되려면 x제곱 계수인 a가 빤이 아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찾은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너는 조건에 만족하네. 그다음 두 번째로 함수 fx 완성할 거야. 그러면 이 a는 마이너스 3을 구했잖아요. 얘를 함수식에 대입해서 함수를 완성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구한 fx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b값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조건? fb는 4b란 조건 이용할 거야. 그래서 b를 대입하면 fb는 마이너스 3에 여기다 대입해야죠. b 제곱 더하기 6b 더하기 5. 너가 얼마? 너가 4b랑 똑같아. 그래서 너를 풀어주면 3b 제곱 빼기 2b 빼기 5는 0.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내가 풀 건데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네. 그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내가 확인을 해볼 거야. 그럼 내가 3, 1 이렇게 놓고 5, 1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놓으면 내가 원하는 이대로 숫자가 맞춰지네. 그래서 얼마? 3b 빼기 5 b 더하기 1은 0이니까 b가 3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문제에서 b가 뭐라고? 양수란 조건이 있었어. 그래서 너가 안 되고 너만 답이어야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는 b 조건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 b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3과 3분의 5를 계산해. 그럼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5입니다. 함수값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찾고 그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여러 개념이 좀 복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를 가볼까요? 이 예제는 우리가 문장으로 주어진 여러 상황을 식으로 표현했을 때 2차 함수가 되는 걸 찾는 유형이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도형의 넓이, 부피 공식이나 속력, 거리, 시간, 관계식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함수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어떤 값이 값에 따라 다른 한 값이 정해진다.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떤 값을 여기 x로 놓고 이 다른 한 값을 보통 y 값으로 놓으면 함수라는 거는 결국 x 값에 따라 y 값이 정해진다. 이런 관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식으로 다 표현을 해볼 건데 1번은 우리가 표현하면 어떻게 돼? 공식 기억나나? 우리 부피라는 거는 부피 y는 반지름의 길이가 x니까 3분의 4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세제곱이죠.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돼? 너는 어떤 상수 숫자니까 x 값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거에 따라서 y 값이 튀어나오네. 그래서 얘는 3차 함수야, 그지? 근데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요런 꼴이 나오면 너는 3차식이니까 얘가 y로 표현돼 있어서 3차 함수라고 모양을 보고 바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번 봅시다. 2번은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네. 이것도 공식 있었죠. 그림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 거리, 속력, 시간. 요 그림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얘를 의미를 파악해 보면 거리라는 거는 위에 있는 거잖아. 얘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예를 들어 속력은 요 밑에 있죠. 얘 밑에 있는 거니까 얘를 빼와. 그러면 뭐가 남아? 시간이 밑에 있고 거리 이렇게 남네. 그래서 요런 관계가 되고 내가 시간을 구하고 싶어. 그럼 시간은 어떻게 돼? 얘를 가져오면 밑에 뭐만 남아? 속력만 남고 위에는 그대로 거리 이렇게 남네. 그래서 요런 관계를 얘가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림으로 기억하면 더 쉬워요. 그럼 얘가 식을 세워봅시다. 거리를 구하고 싶어. 거리는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속력이 8이고 시간이 x니까 아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구나. 그럼 너는 무슨 모양? 너는 1차 함수. 3번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넓이를.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 y는 요렇게 x를 곱하니까 x제곱이지. 아 그럼 이런 모양은 우리가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 맞지?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럼 4번 한번 봅시다. 4번 얘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이거고 이거인 둘레 길이를 찾으래. 그럼 y라는 애는 뭐야? 둘레 길이니까 내가 가로 더하기 세로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줘야죠. 그럼 너는 정리를 하면 4x 빼기 4니까 너는 1차 함수지. 그지? 그럼 5번 봅시다. 사다리꼴의 넓이래.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y는 2분의 1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길이니까 x 더하기 x 더하기 5. 그지? 그럼 높이가 6x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너는 정리를 하면 6x 제곱 더하기 15x니까 너는 2차 함수가 맞네. 그래서 5번도 2차 함수. 이처럼 문장으로 주어진 문제를 식으로 옮기는 연습도 중요해요. 특히 예전에 배웠던 공식들을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봅시다. 얘는 2차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이용해서 미지수의 값을 찾는 매우 중요한 유형이에요. 우리 2차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앞에서도 많이 반복했죠. 계속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내가 얘를 처음에 정리를 해야겠죠. x제곱의 x에 대해서 정리. 그러면 한 문자를 x라고 놓고 정리를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y는 다 전개해서 x제곱 계수가 어떻게 돼? k제곱 더하기 k 빼기 6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7x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괄호 안의 개수를 정리를 하는 게 얘인데 얘가 뭐라고? 최고차항 개수가 0이 아니어야 되지.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이차함수가 될 조건을 내가 적용을 했으니까 k 값이 될 수 없는 걸 찾아야 돼. 그럼 k제곱 더하기 k 빼기 6이 너가 0이 되려면 얘를 인수분해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고 k가 2고 k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빤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빤이 아닌 걸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k가 2랑 마이너스 3 빼고는 다 될 수 있네. 그래서 이 주어진 두 값을 우리가 정답으로 찾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과 2가 안 되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2차 함수의 뜻, 얘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모양인데 이 중에 a가 빤이 되면 안 돼, 그지? 최고차항 계수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함수값 그러면 fx는 우리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표기를 했을 때 이때 k일 때 함수값 fk는 k일 때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를 잘 기억해 놔요. 근데 이 값은 어떻게 구해? 여기 x 자리에 k를 다 대입해서 찾는 거야. 오늘은 이차함수의 특과 함수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았죠. 예전에 배웠던 1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의 개념을 좀 잘 떠올리면서 오늘 내용을 복습하면 더 좋을 거예요. 특히 2차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인 x제곱이 계수가 0이 아니다. 이런 거 놓치지 않도록 잘 기억해 줍시다.